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증시 각도기 3월 1일 3.1절을 맞아 여러분 아침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자 이 3.1절의 의미가 더 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3.1절 노래로 3.1절 아침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네, 먼저 증시각도기 TV는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 매도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자기 판단하에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가 신기한 날이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폭등을 했다는 점이죠. 다 10%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뭐 지금 더 올랐네요. 아까 우리 이제 글을 쓸 때는 14%였는데 지금 15%, 이더리움은 12.25%, 카르다노는 13%, 솔라냐는 16%, 뭐 이렇게 다들 10%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또 재미난 것은 미국 시장에서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주식들을 찾아보라면 바로 전기차 주식들입니다. 전기차 주식들이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루시드 9.98%, 네. 그 다음에 리비안도 엄청나게 큰 폭으로 올라서 리비안도 어디 갔어? 네. 어디 갔니? 리비안은 6.51%, 테슬라는 네, 7% 이상 올라가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테슬라는 투자은행에서 그 부정적인 투자 의견을 냈고요. 목표 주가는 올렸습니다. 250달러에서 300달러로. 이런 흐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루시드, 리비안, 전기차 3총사가 폭등을 했고 비트코인도 폭등을 했습니다. 자, 이것과 연결된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찾아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위험자산이 올랐으니까 처음에 딱 생각할 때 뭐가 잘 됐나? 협상이 잘 됐나? 그런 뉴스는 제가 지금 녹음하는 이 시간까지는 제가 눈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미국 시장 마감하는 때까지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런 뉴스들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금융시장의 흐름을 보고도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럼 자, 그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상당히 익숙해졌을 것 같은데 따져보죠. 오늘 달러가 강세였고 유로가 약세였습니다. 한 0.4%, 0.5% 움직였어요. 반면 엔화는 강세였습니다. 채권 강세, 금리가 하락, 채권 가격 오르니까 금리가 하락을 했고요. 원자재 가격도 대체적으로 강세입니다. 뭐 지금은 어제 시초가 대비로 뭐 그렇게 아니다, 그다음 고점 대비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역시나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고 무엇보다도 농산물 가격의 상승이 크게 보이고요. 그다음 유가는 어떻게 됐나요? 네, 유가도 상승했습니다. 유가도 장중에 브렌트유는 100달러를 보여줬고 WTI는 지금 95달러 수준이니까요.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고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변화를 하고 있는 자산은 네, 러시아 루블입니다. 러시아 루블을 한번 차트 직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 네, 지금 70 루블대에서 110 루블 근처까지 갔다가 하루예요. 지금은 94입니다. 95 정도 되는 그렇게 루블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전쟁이 끝났느냐,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끝났느냐, 그거 아니죠. 왜냐하면 일단 주가가 뭔가 폭등했으면 이게 뭔가 위험자산 선호가 나타났으니까 위험이 없어졌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달러 강세고 엔화 강세고 유로 약세고 채권 강세고 원자재 강세고 유가 강세고 그런 걸 감안해 보면, 그렇다고 이제 주식시장이 크게 올랐느냐? 주식시장이 오르진 않았죠. 주식시장이 혼조였습니다. 물론 유럽 시장은 2% 정도 수준의 약세, 1%에서 2% 수준의 약세로 시작을 했다가 좀 줄였습니다. 약세를. 다우는 0.7% 약세, 영국 FTSE 지수는 0.4%, 프랑스는 1.39%, 이탈리아는 1.39% 약세니까 어제 그 시작할 때 비해서는 약세 수준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이게 뭐 전쟁이 끝났거나 이런 뉴스는 없었다고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뭔가 조금
상황은 어제 최악에보다는 우호적으로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도대체 얘들이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3총사 비트코인 폭등에는 일단 첫 번째, 전쟁 관련 부정적 의견이 피크아웃 되고 있다. 야, 여기서도 피크아웃을 쓰게 되네. 네, 전쟁 관련이 피크아웃 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쟁과 관련되어서 경기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죠. 보시면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유가도 상승하고 하면 경기가 좋을까? 아닐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떨어지죠. 네, 오늘 금리가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10년물 국채 금리가 1.9를 오랜만에 깨고 내려와서 지금 1.8대에서 마감이 되었어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는 1.842%. 네, 2년물도 비슷하게 떨어졌습니다. 40bp 정도 떨어져서 1.458, 30년물 2.18 이렇게 전반적으로 계속 고공행진하던 게 뚝 떨어졌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최저치 부근 10년물 기준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에 착안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착안을 한 거예요? 단순히 금리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연준이 50bp 금리 소위 말하는 빅스텝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 50bp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전쟁까지 나타났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전에 LCD 크리스의 졸탄이라는 분석가가 이 졸탄이 단기물의 선지자라고 래퍼 오라클이라고 우리 단테님 요즘 단테님 야 전쟁 벌어지니까 아주 밤새서 이거 지금 오늘도 아마 또 올라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계속 보고해 주셔서 저도 도움을 많이 받는데 거기에서 나왔어요. 이게 야 단기물의 마법사인 거예요. 단기물의 마법사. 그렇게 이제 지난번에 졸탄이 무슨 얘기에 볼커를 호출했죠.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라고 했죠. 왜냐하면 50bp 빅스텝 과거 앤드 얼마였더라? 하여튼 굉장히 많은 돈 500억 달러인가? 뭐 5천억 달러인가? 500억 달러인가의 채권을 매도해서 현금을 그냥 빨리 땡겨야 된다. 그래서 금융시장 쇼크를 줘야 된다. 금융시장을 작사를 내야 되고 금융시장 작사를 내면 사람들이 내 돈 이러면서 돈이 너무 떨어졌어. 나 너무 가난해졌어. 그러니까 가난해졌으니까 일하러 나가야 돼서 노동시장으로 다시 참여할 것이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가라앉을 것이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본진이 오고 있다. 어떤 본진? 임금 인상에 의한 진짜 인플레이션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선수급이 다른데 진짜 마이크 타이슨 핵주먹 같은 애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임금 인상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거 빨리 막아야 된다는 게 졸탄의 얘기였어요. 진짜 졸탄스럽습니다. 근데 그 졸탄이 바로 어제 오전부터 타전이 됐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스위프트 이거 러시아 스위프트가 그냥 만만한 얘기가 아니다. 자, 일파만파 장난 아니고 이제 이렇게 된다. 덩덩덩덩덩덩덩덩 이렇게 문제가 커질 것이다. 즉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도 걸려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러시아하고 거래를 일본보다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건 중국. 중국이 제일 많이 하고 그다음 독일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이 처음에 스위프트 에서 제재하는 것을 막았었죠. 왜냐면 받을 돈이 많은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독일의 그 폭스바겐사가 받을 돈이 꽤 있었어요. 근데 폭스바겐은 좀 안 좋다. 하여튼 좀 중견 회사가 있었는데 러시아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은행이 안 되니까 돈을 못 받아. 돈을 못 받으니까 자기네 이제 은행에다 결제해 줘야 되겠는데 결제를 못 해줘. 디폴트가 나. 중소기업 중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이렇게 벌어졌다. 이러면 만약에 은행도 조그만 은행이야. 지역 조그만 은행. 그럼 얘네들 자빠져. 같이. 그러면 얘네들이 또 물려있는 더 큰 은행도 또 자빠져. 그래서 연타로 자빠지면 리먼 브로더스 때도 이런 거 아니었느냐. 리먼 브로더스에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블랙스톤의 그 사장도 이런 얘기를 하죠. 그
회계의 변경을 너무 즉각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로 인해서 평가단에 떨어지면서 완전히 신용이 경색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리먼 사태가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그의 책에서 했었어요. 그런 리먼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이씨, 무서워 죽겠네. 졸탄스럽긴. 무서워 죽겠네. 아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위프트 제재가 아주 일파만파할 수 있으니 파월, 돈을 좀 많이 마련해놔 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야, 지난번에는 볼커를 호출하더니 지금은 리만 브러더스를 호출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올라갈 수가 없죠. 금리가 낮아지고 또 연준은 빅스텝을 절대 걸을 수 없다. 그리고 연준은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금리 인상하는 행위를 공격적으로 매파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시장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 그러면서 금리가 뚝 떨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의 뭐 한 50bp 정도 금리가 뚝 떨어지면서 자, 이렇게 되니까 위험 자산들이 전쟁 피크아웃에 금리 하락에 앞으로도 금리가 못 오를 것 같아. 그럼 우리를 짓눌렀던 할인율의 상승이 어떻게 된다? 감해진다. 오케이, 고! 네. 투자 심리가 확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게 그 특이한 날인데, 얘네들이 지금 시장 대비로 너무 튀었어요. 지금 비트코인 14%라니 웬일이야. 그러니까 S&P 500이 0.25% 빠졌습니다, 여러분. 다우도 0.49% 빠졌어요. 나스닥은 0.41% 올랐고, 러셀 2000은 0.09%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 위험 자산이 전반적으로 다 오른 게 아니에요. 금융시장 중에서 뭐 주식시장, 주식자산이 다 오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되게 독특한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아직 전쟁은 진행 중이다. 그 러시아 루블화 폭락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건데,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좋은 뉴스가 전달되길 바라고, 아마 이 녹음하고 있는 중에도 좋은 뉴스가 전달돼서 오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이 다 옛날 말이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자, 러시아 제재에 대한 이야기 하죠. 미국은 러시아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러시아 재무부와의 거래를 전면 차단하는 추가 제재를 발표했고, 러시아 중앙은행이 미국에 소유한 모든 자산은 이제 동결이 된다고 합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미국에, 미국, 이게 달러의 힘이죠. 네. 이 기축의 힘이에요, 이게. 그래서 기축의 힘은, 요것과 관련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윤석천 경제평론가와의 대담이 나가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오전과 오후에 길어가지고 반씩 나가게 될 건데,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성향이 경제평론가지만 경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접근을 하시는 분이라서 그냥 듣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 하면서 재미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으시다면 뭐 댓글로 또 모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댓글로 의견을 주신다면 또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주요 동맹국, 그 다음에 캐나다, 일본 등도 주말에 러시아은행을 국제은행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제외했고요. 러시아 중앙은행과 국부펀드를 전면 제재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이제 미국 지표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지표는 미국 1월 상품 수지 적자가 7.1%나 증가하면서 1,076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적자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품 수지 적자 난다는 건 중국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걸로 저는 보였어요. 이게 상품을 어디서 많이 쓰겠습니까? 뭐 한국에서도 많이 쓰긴 하겠지만 제일 많은 국가는 역시나 중국이겠죠. 그러니까 중국의 PPI와 CPI의 간극의 일부를 해소시켜주는 게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의 PPI와 CPI의 격차가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이게 위험 요소라고 보거든요. 어제도 그래서 홍록기 연구원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뭐 견딜 수 있다. 한 1년 정도 견딜 수 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공급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낮다는 건 뭐냐면 비싼 재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었는데 돈을 다 받고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다 받고 팔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공급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소비자 가격까지 올라가지고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CPI가 올라야죠. 근데 CPI가 못 올라.
그러니까 뭐 아무도 안 사.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옛날 돈으로 팔아. 우리나라처럼 화장품 가격 오르니까 화장품 주식도 올랐죠. 그다음에 뭐 기름값 올리고 뭐 이런 식료품 값이 다 오르죠. 그러니까 주식들이 조금씩 반등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이 CPI와 PPI만 봐서는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에 있는 체력이 약한 기업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연쇄적으로 도산이 되면 신용 리스크가 증가하고, 신용 리스크가 증가하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중국이 휘청거리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좀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상품 수지 적자가 크다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중국으로부터 수출을 받아갖고 수입을 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아닐까요? 그래서 중국의 PPI는 일부는 미국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 게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하고 합리적으로 보이고요. 뭐 그 부분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간다면, 비중이 많다면 얘네들은 먹고 살 테니까, 중국의 기업들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시간의 여진이 있다라는 톤으로 얘기를 어제 홍록기 연구원이 하셨고, 네, 약간 설득력이 있다, 그 부분은. 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급관리자협회의 ISM 2월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나왔는데요. 56.3, 전월에 65.2였는데요. 큰 폭으로 하락했죠. 56.3, 50이 기준이죠, 이게. 전문가 예상치 63.4인데 하여튼 PMI 지수가 굉장히 떨어졌으면 생산 활동이 조금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델리스 연은이 발표하는 2월 제조업체 기업활동지수 14.0, 전월에 2.0에서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게 혼동스러워. 구매관리자 지수가 뭡니까? 자재과, 구매과에서 자기네가 이렇게 지금 상황이 어떻다라고 글 쓰는 건데, 뚝 떨어졌으니까 부정적이라는 거죠. 근데 델러스 연은의 기업활동 지수는 2에서 14로 폭등했어. 전문가 예상치 5.5. 정신이 없네. 주마다 달라서 그런가? 그 다음에 제조업 생산 지수는 16.6에서 14.5로 하락을 했지만 이것은 평균 이상의 기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혼동돼 가지고 정확하게 이 지표로 읽기가 조금 어렵다. 연준 관계자 발언이 있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발언이 있었는데요.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고 25p 금리 인상 지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하버드대 연설인가요? 그랬고요. 오늘 말하는 것과 같이 나는 여전히 3월에서 25p 금리 인상을 찬성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지속되면 보다 공격적인 50bp 인상 가능성도 옵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 그러죠? 네. 50bp 쪽으로 조금씩 사람들이 돌아가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우크라이나 얘기는 없었고요. 투자자 의견 중에 재미난 의견, 핑코의 최고 경영자 모하메드 엘 에리언이 기고를 했습니다. 지난해 역사상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로 기억될 연준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실수의 초기 단계는 지난해 인플레이션 상승을 잘못 인식하고 일시적, 트랜지토리라고 무시한 데서 시작됐다 라고 얘기했고요. 앞으로 인플레이션 수치가 더 악화될 것이고 연준은 정책 설명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기 때문에 세 번째 역사적 실수를 할 단계에 접어들었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하면서 서프라이즈를 유지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충격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시다시피 핑코는 세계적인 채권 운용사잖아요. 채권 운용사라는 거를 항상 제가 주식 얘기하면 주식 운용하는 사람이라는 걸 감안하고 제 말을 들으셔야 돼요. 채권 운용자면 채권 운용자가 말한다는 걸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 같으면 주식 보유 편향이 분명히 있고요. 주식을 생으로 하나도 안 들고 있지 않는 한, 이쪽은 채권을 안 들고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채권 편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은 굉장히 나쁜 일이에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얘기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유 편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이다 라고 감안을 하면서 우린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저 사람의 포지션은 무엇인가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저 사람의 그동안의 경력은 어땠고 성과는 어땠는지를 감안하면서 그 말을 듣는 것이 꽤 중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다 들으시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말하는 데는 그 사람의 배경과 역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오늘 3.1절, 뭐 투자도 투자지만 우크라이나가 잘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러시아는 빨리 떠나가고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3.1절 아침입니다. 자, 여러분, 대한 독립 만세. 안녕.